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요새 안전 안내 문자 받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확진자 수가 너무 많지. 지난 화요일에는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이었고 수요일은 107명, 어제는 116명이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부산의 코로나19 최다 확진자 수가 경신된 건데 와 이래 상황이 나빠졌을까. 정말 걱정 많으실 겁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 4차 대유행 언제쯤 잠잠해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6명. 야, 이 최다 확진자 수가 계속 경신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오늘 말씀처럼 116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접촉자 92명, 감염은 불명이 22명, 해외 입국자 2명 등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다중 이용시설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네네. 음식점, PC방, 사무실, 이용시설, 목욕장, 학교 등 지금 부산 전역의 어떤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특히 또 이제 동래구 목욕장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었고 역학조사를 몇천 명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너무 부족하다. 역학조사관도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수영구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래구 목욕탕에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지금 17명이 확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수영구에 있는 실내 운동시설에도 11명 추가로 확진돼서 총 30명이 확진됐는데 목욕탕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동시간대 이용자가 2,500명까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대규모의 목욕탕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의 경우에는 이 에어컨을 장시간 틀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에어컨을 통한 이 감염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체육시설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만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밀접이 어쩔 수 없이 이룰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에서 추가 확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좀 이런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가급적 이 위중한 기간 동안에는 좀 이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부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외에 또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구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명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33명이 확진이 됐고요. 부산 시립미예술단에도 지금 총 22명이 확진됐습니다. 계속 이제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에서의 누적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노래 연습장도 56명, 그다음에 특히 유흥시설은 계속 이 확진자가 누적되어서 총 209명입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유흥시설에서의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특징적으로 늘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확진이 계속 좀 줄지 않는다는 부분은 물론 N차 감염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광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에 지금 이제 부산시는 백신 자율 접종 1차 대상자를 확정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부산시는 이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접종 대상자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제 자율 접종 대상자를 정했죠. 부산은 18만 명분의 그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선 결정을 대상자는 항만어업 종사자 그리고 상반기 의료기관 같은 접종 대상자 중에 신규로 입소를 하거나 입사를 한 미접종자 그리고 밀집의 산밀 시설 거주에 있는 분들 그리고 대민 서비스 종사자 등 4만 2천 명의 명단을 확정했고요. 그 외에도 50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점, 금융사 보험사의 민원 창구 근무자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 면허시험장, 운전 전문 학원 종사자 등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이 19일부터죠. 유흥시설 전면 영업 금지. 21일부터 방역수칙을 더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중인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10만 명당 인구 수를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4단계 격상 기준이 137명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4단계 하루 기준이 137명에 비하면 근접한 수준이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4단계를 격상한다고 해서 아마 시민 대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산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이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곧 주말이지만 조금 시간을 빨리 4단계를 확정하고 그리고 더욱더 방역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못 모이게 이렇게 하는 고강도 처방을 했는데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사실 이제 N차 전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에 감염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효과가 나타나기는 일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이 좁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전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에서 확산세가 느는 것처럼 풍선 효과 등 다양한 효과 때문에 사실 통제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대유행 때는 의료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 집단 감염을 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 다시 말해서 그 어느 곳에서 다 감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지역을 통제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인도가 지금 검은 곰팡이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4,300명이 사망을 했다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이제 검은 곰팡이증이 인도에서는 1년에 한 50명 정도 아주 소규모로 발병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곰팡이증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근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인도에 심하다 보니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만연됐다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가 결국은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것이 한쪽에는 이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이 털 곰팡이증이 실제로 오더라도 이겨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만 5천 명 정도가 2달 동안 발생했고 그 사이에 4,300명이 사망을 해서 10%까지 사망을 했고 사실 이 병의 치사율은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곰팡이증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대상자들 예약률이 아주 높다 하는 소식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백신 맞아봤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 없다던데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보도 보니까 모더나 백신 1회만 접종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72% 예방된다 하는 소식이 있던데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히는데요.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만 하더라도 특히 델타 변이에 대해서 72%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기존의 다른 변이에 대해서도 83%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2차 접종이 완료되면 거의 90% 가까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러면 모더나는 그런데 우리 기존에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어떤지요? 이러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이번에 발표한 캐나다의 역학조사에서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더나의 예방 효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꾸로 모더나를 맞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만 기존에 접종을 했던 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라는 것이 그때그때 역학의 상황 그리고 또 영국과 캐나다와 이스라엘이 다 역학조사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상황과 대상군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는
확실히 델타든 어떤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적다. 그리고 사망이 둔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